2017년도 2급 상시 문제니까는 외부로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는데 좀 어렵겠지 뭐. 근데 이제 의례적으로 그 시험본부인 상공회의소에서 문제를 제공할 때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 자, 지금 그 서식 지정하는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시오라든지 한자로 바꾸라든지 뭐 뒤에 샵 콤마 샵샵 0, 1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0도 1 나와야 되니까 샵 콤마 샵샵 샵이 아니라 샵 콤마 샵샵 0 하고 원자 붙이면 나오겠죠. 요게 중요한 것 같아. P자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P자로 시작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있는 글자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이용하는데 P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P로 시작하는 거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함수를 제공하는 거, 함수를 쓰라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죠. 예. P로 시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안에 P자가 포함된 걸 찾으시오. 그러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P로 시작한다는 말은 왼쪽에 첫 번째 글자가 P죠? P로 시작한다는 말은, P로 끝난다는 말은 오른쪽에 한 글자가 P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는, 레프트, 요 글자 F4번 키 한 번, 두 번, 컴마 한 글자가 는 P. 자, 블럭을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P로 시작하는 거죠. P로 시작하는 경우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음표에 P 별표 이렇게 써도 이게 P로 시작하는 경우가 P 별표 쓰면 P로 시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면 P로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건부 서식에는 이렇게 조건을 걸 수가 없으니까 함수를 써야 돼요. left. 왼쪽에 첫 번째 글자가 P인 경우만 찾아라. 그럼 서식은 여기 문제에서 얘기해 준 대로 어디 있노? 글꼴색은 빨강, 배경색은 채우기, 녹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문제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P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애매해. 이 경우가 조금은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작업 한번 보면은요,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선수명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그 팀명은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고 그래서 결합을 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이름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그리고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 가로 열고 뭐 서울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다 대문자. 근데 요거 앰퍼센드 연산자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프로퍼 여기에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앰퍼센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퍼는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팀명 들어가고
앰퍼샌드 괄호 닫고 이렇게. 그럼 첫 글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괄호 열어주고 팀명은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 뒤에 괄호 닫고. 네. 여기서 말하는 팀명은 뭐다? 뒤에 세 번째. 뒤에 세 번째가 되고 개인 이름은 팀명은 C의 세 번째.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렇죠. 선수명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글스, 라이언스, 비어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으래요.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은 뭘까요? 볼까요? 여기 문제.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랭크 함수를 쓰면 되겠죠. 저기 라지 함수 쓰면 되죠. 두 번째로 큰 거를 쓰면 되니까는 그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VLOOKUP 괄호 열고 라지 함수를 쓰는데 참조 영역은 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만 잡아도 되죠. 이름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객 코드를 가지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로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일리지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는 VLOOKUP 라지 이 중에서 컴마 두 번째 큰 값이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이 코드표에서 그 첫 번째가 마일리지, 두 번째가 고객명,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 이 마일리지가 오름차순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죠. 이렇게 써야만 되는 거죠. 김문호 씨가 두 번째로 큰 건가 봐. 김한철 씨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가 봐. 문제 2번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이제 마일리지 점수고요. 마일리지 점수 중에서 제일 큰 거 말고 두 번째로 큰 거 찾는데 그때 참조 영역에는 달러가 안 들어가도 되죠.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 자동 채우기 안 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어차피 우리는 두 번째 걸 가져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면 고객이 세 번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요. 고객 코드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는 마일리지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그 인쇄물 해보면 해설을 넣고 답만 나왔네. 3번 문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대상, 금상,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if 함수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대상이냐, 금상이냐, 나머지냐. 이 부분 두 번 들어가겠네. 너 1등이니? 그러면 대상. 아니면 너 2등이니? 그러면 은상, 금상. 그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그냥 공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순위는 큰 점수가 1등이니까 기본값이 큰 게 1등이니까 한번 볼까요? 는 if 랭크 누가 내 점수의 이 범위에서 이 내 점수가 1등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상이래. 아니면 if 똑같이 한번 더 들어가겠죠? 똑같이 한번 더 들어가죠.
이번엔 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니 맞다 그러면 금상이고 그것도 아니면 공란이지 뭐. 그래서 금상과 대상만 찾는 것 같아요. 문제 3번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너 1등이니? 물어봐서 그렇다 그럼 대상이고, 아니면 너 2등이니? 하고 또 물어봐야죠, 순위를. 그 맞으면 금상이지만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면 그냥 공란이니까 다음 별거 닫고. 그렇게 해서 답을 이제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안산인 동호회수,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동호회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D카운트 A를 써야겠네. 뭐 D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죠. 뭐 지역이 안산이라고 여기 있네. 지역이 안산. 그러면 는 D카운트 A, 그럼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뭐의 개수를 세래요? 지역이 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의 개수를 세던 뭐 성별의 개수를 세든 상관없죠. D카운트라면 연도의 개수만 세야 되지만 숫자 항목 D카운트 A니까 뭐 회원명의 개수를 세든 뭐를 세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조건은 지역의 안산 이거지. 그래서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책에는 1, 2, 3으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인쇄물에 4로 돼 있죠. 4 책에서는 4로 돼 있어요. 인쇄물이 4로 돼 있는데 4라는 건 네 번째 항목 가입연도의 개수를 세라는 건데, 사실은 1을 쓰던 2를 쓰던 3을 쓰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D카운트를 썼을 때는 D카운트한테 4만 써야 돼요. D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회원이나 성명이나 지역의 개수를 셀 수가 없죠. D카운트인 경우에는 4만 써야 되고 네 번째 항목 숫자 항목. 나머지는 D카운트 A니까 글자든 숫자든 다 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담당 지역이 마포라고 되어 있는 경우, 담당 지역이 마포라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총의 합계를 평균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 if네요. 그렇죠? 그럼 는 에버리지 if, 범위는 이쪽 지역이죠. 그리고 마포라고 쓰면 되고,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판매총액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똑 떨어지는 거죠. 뭐. 딱 떨어지죠. 이거야.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이렇게 사용하래요. 그리고 셀 서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찍으래요. 피벗 스타일 9번을 설정하래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분석 작업 1번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기존 워크시트 H의 세 번째, H 세 번째는 어딘가요? 여긴가요? 특이하게 여기다 출력하네. 예,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에다, 그 다음에
값세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에 대한 내용을 평균을 계산하래. 평균을 계산하래. 야근수당도 평균, 성과금도 평균, 다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면 여기 쉼표 스타일 아닌데? 이게 아니라 가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뭐 이렇게 찍으라는데, 이렇게 기본급 그렇게 하고, 야근수당도 가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성과금도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어주래.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래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예, 그렇게 나오겠죠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디자인에 가면 스타일 몇 번? 보통 9번. 보통에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번. 이렇게 해주래요. 지금 우리 해설에는 흑백으로 나와서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지만, 해당 파일은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특이한 게 지금까지는 이 결과를 아래쪽에다 출력했는데 옆에다 출력한 게 좀 처음인 것 같고요. 옆에다 출력한 게. 그 다음에 필터도 없고 열 레이블도 없죠. 보통 필터는 뭐 어떤 항목은 필터로, 어떤 항목은 행으로, 어떤 항목은 열에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것만 좀 특이한 경우인데 뭐 어차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뭐 이상은 없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기능, 데이터에 가서 통합, 이때 합계를 첫 번째 참조 영역은 1월달 거 추가, 2월달 거 추가, 3월달 거 추가, 첫행 왼쪽률. 지금 표 1, 2, 3 세 개를 참조하는 거죠. 하게. 그럼 표 1, 2, 3에 대한 내용을 다 합계를 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분석 작업 두 번째 것도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매크로 작업. 서류 점수하고 면접 점수를 더하는 게 총점이네요. 더하래요. 더하래. 자, 그러면 단추를 G3부터 H5까지 그릴 거예요. 개발도구, 삽입, 단추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총점. 총점, 기록. 확인. 여기다 서류 점수 더하기 면접 점수. 자동 채우기 쫙.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총점. 그러면 이제 총점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딱딱 답 나오겠죠. 그 다음 A의 세 번째부터 E의 세 번째는 셀 스타일에 있는 강조색 1번 밑에 있는 이거를 지정하는 문제네요. 강조색 1번 지정하는. 얘는 G7부터 H9까지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셀 스타일.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하는 말은 없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시면 안 돼요. 하라는 말 있을 때만 하면 돼요. 커말 자격증은 하라는 말이 없는데 하면 감점시켜요. 다른 자격증 중에는 하라는 말이 없어도 내가 잘 꾸며놓으면 넘어가요. 근데 커말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 말이 없는데 하면 괜히 점수만 깎여버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름은 셀 스타일. 기록. 확인. 자, 얘를 블럭 잡고 셀에 가서 강조석 1번. 그리고 기록 중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강조석 2번 뭐 셀 확인 이런 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셀 스타일 단추를 누르면 탁 하고 바뀌더라. 얘가 아무리 다른 거로 이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얘를 누르면 탁 하니 바뀌더라. 그러면 뭐 다 작업이 완성된 거죠. 차트 특이하네요. 길쭉하게 나왔습니다. 2, 4분기 이 뭐야? 2, 4분기가 어디입니까? (4월) (6월에) 해당하는 수출액과 수입액만 나타나도록 차트의 범위를 변경하래요. 지금 전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1월, 2월, 3월 빼라는 거잖아.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1월, 2월, 3월이 껴 있잖아요. 그럼 행렬 전환 눌러서 1월 제거, 2월 제거, 3월 제거, 다시 행렬 전환. 그럼 들어오겠지. 이렇게. 아니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거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얘들만 다시 범위를 정해주면 돼요. 다시 정해줘도 상관은 없죠. 예. 그냥 행렬 전환시켜서 불필요한 거 삭제해도 되고. 그 다음에 (1번) 바꿨고 2번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겁니다. 데이터 차트 종류 변경을 꺾은 선에 가면 무조건 표식 있는 꺾은 선. 세로 막대는 누적 세로 막대를 또는 묶음 세로 막대를 하라는 대로 지정하면 되고, 꺾은 선은 무조건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나왔어요. 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꺾은 선은 무조건 다 요 네 번째 거니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꿈뻑꿈뻑 꺾이겠죠. 그렇죠? 차트 종류, 차트가 어떻게 바뀐 거야? 제대로 바뀌었죠? 여기야. 다음 페이지 보면 답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레이블은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레이블은 어디 위? 차트 위? 네?
아, 제목 죄송합니다. 차트 제목은 네이버 차트 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범례는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조금 이상한 거 돼 있지 않아요? 이상한 경우가 생겼는데, 제목은 이따 쓰면 되니까 제목은 문제가 아닌데, 이 꺾은 선에 표식을 한번 보세요. 표식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나왔는데 우리는 보라색이잖아요. 표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일단 이게 함정이라. 왜냐면 다시 보세요. 차트의 범위를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정해보면, 얘하고 4월 5월 6월 얘를 꽂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행렬을 전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얘를 지워버리세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선택을 다시 들어가서 월 수출액 수입액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4월 5월 6월을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이때 행렬을 바꿔야죠. 행렬을 바꿔주면 이렇게 표식이 네모난 거하고 정사각형하고 다이아몬드 꼴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정답하고 봐도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레이블을 넣어주는 건 나중 문제고, 요거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답이 이렇게 안 나왔었죠? 안 나온 거는 왜 그러냐면, 다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다시 지우고 다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6월까지를 한꺼번에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행렬을 전환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뭐를 1월을 삭제하고 2월은 삭제하고 3월을 삭제하고 그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꺾은 선 부분에 표식이 바뀌는 거예요. 표식이 바뀌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표식에 관한 시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결과가 없었는데, 색깔은 어차피 흑백으로 보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표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감점 당하는 거지. 표식이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식에 가서 저 위에 거는 표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직사각형이고, 표식 옵션에 가서 얘를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찍어주고, 아래 거는 표식에 가서 뭐로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수작업으로 바꿔도 되지. 색깔이 어차피 흑백이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할 줄 아시면 되죠.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표식에 가서 표식 위에 거는 표식이 자동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기본으로 가서 요거 정사각형, 아래 것도 표식이 뭐로 돼 있다? 기본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자동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기본으로 가서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표식이 살아나잖아요. 이 문제랑 비교했을 때 표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거야. 뭐를 넣어라 그러면 편한데 빼라 그러면 아주 애먹을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 제목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저 6월달 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 써 있었잖아. 수입액 6월달 거 클릭 레이블에 가서 어디 위쪽
아래쪽? 아래쪽.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 가서, 차트 영역에 가서, 그림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쪽 가운데. 안쪽 가운데도 처음 나왔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오프셋 오른쪽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안쪽 가운데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면서 모서리가 동그랗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이한 경우라고. 그럼 이제 아까 그런 차트의 모양이 좀 달라지면 이제 불안불안한 거야.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요, 계산 작업에서 4문제 맞추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책에는 3문제만 맞추세요 라고 했는데 4문제를 맞추면 불안감이 좀 덜하죠. 79점이 아니라 87점? 근데 거기서 일부 감점되면은 뭐 한 80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치면은 충분히 70점 이상 합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나온 문제인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죠. 작년도 우리 책자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책자에는 2017년도 정기시험이 나왔었고요. 정기시험이 나온 거고, 이 지금 제공해 드린 거는 상시시험 문제잖아요. 또 걱정하시겠다. 상시는 문제가 지랄 많네. 야, 정기시험은 좀 수월했는데 상시시험은 꽈놨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변적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가. 그리고 상시시험은 그 운전면허 예전에 시험 보듯이 코팅돼서 나와요. 문제지를 코팅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지 보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수검표, 필기도구 다 가방에 넣으라 그래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지품은 다 뒤로 보내놓고. 그런 문제를 계산하다 보면 정기시험에는 문제지를 제공해 주니까 필기도구 꺼내서 메모도 하고 계산도 하는데, 상시시험에서는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필기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코팅된 문제지에다가 뭘 표시할 것 같아서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팅됐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써먹는다. 그 문제지. 그렇잖아요. 또 똑같은 거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시시험은. 그러니까 댁에 가서 또 풀어보세요. 오늘은 어제 거 풀어보고 오늘은 또 다른 거 풀어보고 계속 몇 번씩 풀어보시다 보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볼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보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네. 저건 저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그려지거든.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 가서도 어차피 유형은 비슷하니까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렇게 풀어야 되나 문제지를 보면 머릿속에서 뭐가 쫙 회전이 될 거라고.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지 받아보고 나서부터 이제 한숨을 쉬는 거지. 야,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